네, 여러분, 새로운 대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단원이자 마지막 대단원이고요. 바로 제목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제가 화학원을 1년 동안 배우면서 제일 마지막 단원으로 바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드디어 다루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원자, 분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러한 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죠? 화학 반응이라는 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반응을 해서 화살표, 이게 더하기로 표시하고 반응 결과 뭐 C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화학 반응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 각각의 물질이 반응 전에 비해서 반응 후가 달라진다, 그치? 달라진다는 건 원자 단위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원자가 생기는 건가요? 새로운 종류 또는 원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건가? 아니다, 그치? 원자의 뭐가 바뀌는 거다? 배열이 바뀌는 거다. 원자가 새롭게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이 각각의 A, B, C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변화가 있어요. 이건 뭐다? 그렇지.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다가 산소 원자끼리 붙어 있다가 새로운 원자 배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개수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상태도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기체가 반응해서 여기서도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화학 반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방금 봤듯이 이러한 원자들이 새로운 배열을 했다라는 건 원자 단위에서 붙어있던 걸 끊어내고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 수준에서 봤을 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결합을 끊어내고 H2, O2 결합을 끊어내고 새로운 H2O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원자 수준에서는 격렬하게 움직인 결과가 화학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 타이틀이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 입자 수준에서 아주 역동적이게 화학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단원 제목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요. 두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1학년 때 학습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첫 번째 중단원 제목이요. 화학 반응에서 동적 평형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학 반응은 동적 평형 상태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배울 건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이거 먼저 학습하고 동적 평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비가역 반응이고요. 새롭게 배우는 건 가역 반응이거든요.
앞에서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가역 반응이 영어로 뭐라고요? 맞아. 리버서블이라고 했죠. 이게 가역적인 양면이 가능한 뒤집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가역 반응은 리버서블 리액션이 되겠고요. 그 말은 화학 반응에서 기존의 정반응뿐만 아니라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했잖아. 무슨 반응도 가능한 경우? 네, 역반응도 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그 반응이 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켓, 리버서블 자켓이 뒤집어 입어도 가능한 자켓인 것처럼 가역 반응이라는 건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화살표 두 개를 하나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건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역 반응 다시 한번 보면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화학 반응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표시하고 이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반대로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화학 반응 화살표 왼쪽으로 표시하고 이것이 역반응이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이 될 때 이렇게 진행하는 반응, 이게 무슨 반응이고? 정반응이고 정반응의 반응물이고 정반응의 생성물이 되겠죠. 그런데 가역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배우는 가역 반응이라는 건 C가 만들어지다 보면 C의 양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C가 다시 어떻게 된다? 아, A와 B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다. 그리고 이 역반응까지 가능한 반응,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C가 역반응의 반응물이 되고요. A, B가 역반응의 생성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반면에 비가역 반응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했던 반응들이에요. 비가역 반응은 우리한테 익숙하죠.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먼저 각각 개념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역 반응에 대한 예시인데요. 위에서부터 볼 건데 우리가 사실 지금 화학 반응을 다루고 있지만 첫 번째 예시는 화학 반응은 아니에요. 물의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는 물이 상태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 배열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게 가역 반응의 예시라서 첫 번째 경우도 포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물의 증발과 응축이 가역 반응이래요.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물 H2O라는 게 리퀴드 상태였는데 이게 증발하게 되면 뭐가 되고 똑같이 H2O예요. 근데 상태가 바뀌지. 증발했으니까 기체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 과정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게 정반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물의 증발 반응이다. 증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물이 증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증기가 된 이 물이 다시 응결되어서 응축되어서 다시 물로도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응축이고 이렇게 증발과 응축 모두 가능한 경우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다. 예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역 반응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석회 동굴과 종류석 석순의 생성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보면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가역 반응이다 라는 뜻이다,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석회 동굴이라는 건 뭐죠? 동굴이잖아, 그치? 동굴은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거대한 바위였는데 거대한 바위에 구멍이 뻥 뚫린 게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탄산 칼슘 고체 있죠? 이게 동굴이야, 동굴. 동굴이나 돌을 의미한다. 미안해. 동굴이 아니라 바위. 거대한 바위요. 바위나 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산 칼슘 고체요. 자, 이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 이렇게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CaHCO3 2AQ 아쿠아 상태다라는 말이거든요. 요건 다시 얘기하면 자, 요 부분 다시 정리하면 아쿠아 상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뭐로 존재한다? 이온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칼슘 양이온과 그다음에 중탄산 이온으로 물에 녹아있는 상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회 동굴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거대한 바위였는데 이산화탄소와 물하고 만나서 자연적으로 자연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잖아, 그치? 만나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어서 물에 녹아버리는 거. 이게 석회 동굴의 생성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석회 동굴의 생성 반응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굴에 가면 동굴 천장에서 얼음으로 치면 고드름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동굴에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생긴 그것을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하는데 돌이야, 그치? 동굴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이제 뭐죠? 이게 돌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내려와 있는 거. 그게 종유석이고요. 반대로 땅에서도 대나무 죽순처럼 올라오는 돌이 있어요. 그게 석순이거든요.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과 석순은 돌이잖아, 그치? 이 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동굴에 있는 이 이온들이, 물에 흐르고 있는 이 이온들이 다시 역반응이 진행되어서 이게 물속에 많이 녹아 있으면 다시 역반응이 진행되어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물이 생성되면서 돌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정반응은요. 동굴 생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정반응은 역반응은 뭐의 생성 반응이야? 네, 종유석과 석순의 생성 반응이다. 여기 아마 여러분 학습지에 쓰는 칸이 많이 부족할 텐데 조금 옆으로 빼서 요령껏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봤어요. 그러니까 동굴도 형성됐다가 다시 돌멩이가 만들어졌다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 어떤 반응이다? 아,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변화인데요. 염화 코발트 종이 여러분들 결코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실험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종이일까? 자, 여기서 pH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pH는 리트머스 종이고요. 그 리트머스 종이 말고 과학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염화 코발트 종이 이거는 바로 물을 확인하기 위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액체 물, 방울이 맺혔어. 그게 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아, 그러면 물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염화 코발트 종이에요. 이게 어떠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그렇게 색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화 코발트 이 자체는 푸른색이에요. 색깔이. 푸른색이고요. 자, 요거 자체는 푸른색인데 이게 내가 물을 떨어뜨렸어.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반응을 해서 정반응이 진행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어떻게 읽냐면요. 염화 코발트에 6개의 물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붙여서 쓰는 건데 이것을
염화 코발트 6개니까 육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이 염화 코발트는 물이 없죠. 그래서 무수 염화 코발트라고 해요. 얘는 물이 없어서 무수 염화 코발트고 얘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얘가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이었다가 물하고 반응하면 붉은색이 된다. 이게 정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우리가 종이잖아, 그치? 여과지에다가 염화 코발트 수용액을 묻힌 거. 그것이 염화 코발트 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랑 만났다면 붉은색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정반응이야. 자, 그런데 이미 붉어진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을 때 이걸 만약에 드라이어기로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이 물 분자가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면 어떻게 돼?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물과 분리가 되는 거죠. 원래의 무수 염화 코발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반응? 아, 역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푸른색이었다가 붉은색이 되고요. 붉은색이었다가 다시 푸른색이 된다.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대표적인 예시니까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다음은요.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비가역 반응은 사실 이 비가역 반응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던 반응이라서 우리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러한 반응들 전부 배웠던 반응들이거든요.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마그네슘, 금속이야, 그치? 이것과 HCl, 염산입니다. 금속과 염산하고 반응시키면요.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요거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아연이라든지 징크 같은 아연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금속이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체 발생 반응. 자, 기체 발생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반응이 다시 역으로 갈 수 있을까? 안 돼. 이 기체 날아간단 말이야, 그치? 이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역반응 없이 오직 정반응만 진행되는 비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까? 질산 은과 그다음 염화 나트륨이 반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염화은이 만들어지네. 고체 상태의 염화은. 여러분들 혹시 익숙한가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맞아. 앙금이라고 부르지. 얘가 앙금이야. 그래서 이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했는데 앙금이 생성이 되어서 가라앉아 버려. 그러면 역반응으로 진행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가역 반응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염산과 그다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지네. 아, 이것은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 그치? 그래서 물이 만들어졌다. 아, 산성과 염기성을 잃는다. 중성화된다. 해서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중화 반응도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 반응이다. 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은 메테인이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아, 탄화수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물하고 이산화탄소 만들면서 동시에 열이 발생하죠.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연소 반응. 자, 그래서요.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기체가 발생된다거나 앙금이 생성된다거나 산염기 중화 반응이거나 또는 산소와 만나서 연소되는 연소 반응의 경우에는 비가역 반응이다. 다시 역반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했고요. 사실 이걸 배운 이유가 다음에 이어지는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 때문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